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은 제10강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통 우리가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산업재해 보상보험 풀네임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산재보험으로 알고 계셔도 좋겠어요. 자,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업주가 우리 근로자가 안전하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사업주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되죠.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사업주에게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재보험 다 내잖아요. 고용보험처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재해의 범위는 업무를 하다가 다친 거, 그 다음에 업무 때문에 생긴 질병, 그래서 업무와 관련한 사고와 질병을 산재의 보상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시요. 산재는 어떤 경우 산재가 인정이 돼요? 업무 때문에 사고나 질병이 생긴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제 사업주를 대리한 중간 관리자도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주의 지휘 계통 안에 있으면 이제 사업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계통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나 질병을 얻은 경우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부상이나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에 따른 그런 증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3일 이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아주 과한 정도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공상 환자로 처리를 하게 되지요.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특징은 이거는 공적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업무를 하다가 과실이나 고의로 다쳤다고 할지라도, 고의로 다치는 환자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만 4일 이상인 경우에만. 그렇죠? 자,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 그러니까 산재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재활의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활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산재병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재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산재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일반 병원에서도 산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재해 예방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복지, 이것도 전부 사회 서비스의 한 일환인 거죠. 그래서 그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인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어떻게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병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따른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산재에 대한 내용을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누가 들었어요? 사업주가 어디에다 들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보험을 드는 거죠. 공적보험으로.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뭐 다쳤거나 혹은 근로자가 돌아가셔서 이 유족들이 어디다 청구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이걸 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로 수행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 병원에서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여러분도 병원 근무 중에 여러분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법의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산재는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도 전부 산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산재급여의 범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쵸? 일을 며칠 못하니까 혹은 뭐 장기간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간병료라든지 뭐 그 보상 그 이제 재해연금이라 그러죠. 그 연금이라든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뭐 장애급여비 그다음에 뭐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급여비, 뭐 장의비 뭐 이런 정도가 급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급여의 범위는 자, 어떤 범위? 앞에서 보았던 내용처럼 진찰약제, 치료제, 보철구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런 비용, 간병비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의료 보호 환자들 같은 경우, 의료 급여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고의로 다친 경우, 이런 경우, 싸우다 다친 경우,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재 환자들도 산재가 아닌 경우의 수술, 그 다음에 선택진료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로 입원을 했어도 A 부분은 산재로 처리가 되고 B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친 부위별로 1회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일 부위에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촬영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치료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중증 상태에, 그러니까 중증으로 등급을 받는 경우죠. 이렇게 여기서 등급을 받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이 지급이 된다. 이건 뭐 여러분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휴업급여 하루 내 일당, 그러니까 월급이지만 하루 얼마 곱하기 뭐 한 달에 30 해가지고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65%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혹시 누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3개월간 평균 임금의 70%를 유족급여로 받을 수 있지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동차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한번 더 그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산재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산재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 환자가 산재로 인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한 번 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심사 기준은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앞전 시간에 했던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는 어디서 해요? 심평원에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심사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어디에 의뢰를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를 하면 심평원에서 뭐 이런데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손보협회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데로 전부 이제 그 결과를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 이미 앞에서 여러분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청구하는 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청구할 때 어디서 병원은 어디로 청구할 때
이제 심평원에 자료를 넘겨주면 심평원에서는 이것을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뭐 삭감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다음에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게 되지요. 어렵지 않지요? 자,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그냥 저절로 외워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하고 지금 그 수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가는 산재보험 수가로 적용한다. 그래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지급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거 철회하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되겠죠. 산재보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보험사업자의 보상 대상이 아닌 거다. 이건 우리가 할게. 이 환자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번 사고로는 허리를 다칠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되고, 자,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진료비는 어떤 것이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보험회사에 한도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지불보증서에 기재된 질환인 경우. 그 다음에 지급 한도액이나 지급 범위, 지급 의사에 따른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회수를 할 수 있는 진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은 여러분이 이제 산업재해의 대상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 산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가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